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보험. 요새 치아 보험들 많이 가입하는데요. 과연 가입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에 보면요. 사서상경 중 하나죠. 인간이 누려야 되는 복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복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오복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요. 부유하게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령,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오덕이라고 해서요, 주변 사람들한테 덕을 베푸는 것, 이러한 삶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종명, 돌아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오복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치아와 관련돼서는요, 건강 관련되다 보니까 오복 중 하나라고 많이들 극찬들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요, 먹는 즐거움이 최고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여행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각박한 삶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위안을 삼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가는 목적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 목적은요, 경치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 구경하고 먹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평생 살아가면서 먹는 즐거움을 못 느끼겠죠? 그래서 건강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호흡기 계통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환기 계통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이 건강해야 되는데, 바로 먹는 즐거움은 처음 치아부터 시작되니까 치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치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성년이 되면 위아래 16개씩 32개 정도가 되고요. 위아래 2개씩은 사랑니라고 해서 보통 뽑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28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앞니가 있고요. 그 가쪽 앞니까지 합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곳니가 좌우측에 하나씩 있고요. 어금니가 있죠. 작은 어금니, 그 다음에 둘째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를 보게 된다면요. 보면 겉에는 범낭질이 있고 그 안에 상아질, 치수, 치수인대, 혈관, 신경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치아는 먹는 데 쓰이잖아요.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자르고, 송곳니는 찢고, 그 다음에 어금니는 잘게 붓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어금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없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자, 치아의 수면 곡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8개 정도에서 시작되는데요. 20개 이상이면은 먹는데 지장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45세 이후부터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20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60이 되면은요, 보통 97%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치아가 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치아의 수명이 다 닳아져 가지고 몇 개 없다 보니까요, 임플란트라든가 틀니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처럼요, 치아가 없어질 위험은요, 사고를 당하지 않고서는 보통 45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를 관리하기 위해서 치아 보험도 많이들 가입합니다. 물론 치아를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후 관리인 보험도 많이 가입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치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 치료 관련돼서 각종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험으로 이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과 치료의 종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치가 걸렸다면은요, 중간에 빵꾸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땜빵을 한다. 그게 레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 부서졌습니다. 그쪽을 좀 약간 씌우죠. 금니 같은 경우로. 그랬을 때 충치 인레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이라고 해갖고 이를 덮어 씌우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 이를 제거하고 이를 브릿지로 고정시키는 것을 브릿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충치를 먹어서 신경을 건드렸을 때 신경치료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빨을 뽑는 발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매년 하죠. 그리고요, 이를 뽑았다. 그러면 반드시 임플란트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가 다 없어졌다. 그랬을 때는 틀니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치료를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치과 치료 비용 어느 정도 될까요? 대부분 좀 다를 수도 있으나
이렇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한 개 할 때죠. 그 임플란트로 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뭐라고 할까? 인공뼈를 이식한다든가 기타 등등을 했을 때 뭐 200만 원 내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틀니도 마찬가지죠. 200만 원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평소에 치아 관리를 잘하면서 예방을 잘하면서도 나중에 사후적으로 치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치아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K생명의 15년 만기 갱신형 상품입니다. 30세 남자인 경우에는요. 22,000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세는 46,600원, 50세는 61,300원, 60세는 72,100원을 냅니다. 만기의 환급금은 5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여자인 경우 30세는 19,500원, 40세는 29,400원, 50세는 46,900원, 60세는 67,700원인데요. 과연 15년 동안 얼마를 낼까요? 알아보면요. 남자 같은 경우 30세는 396만 원, 여자는 351만 원, 40세 남자는 731만 원, 여자는 530만 원, 50세 남자는 1104만 원, 여자는 845만 원, 60세 남자는 1298만 원, 여자는 1094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내고서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장 금액은요, 소소한 것을 빼고 크게 들어가는 것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당 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년에 3개 한이고요. 가입 후 1년 내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그러면 50%만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기 환급형은요, 15년 만기가 되면 50만 원만 지급합니다. 거의 만기 소멸형에 가깝죠. 자, 그렇다면요, 손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30대 남자가 매월 22,000원부터 60세 남자가 72,100원을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70세까지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70세까지 그 치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이 돈으로 매년 4%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를 70세까지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30세 남자는요, 2,601만 원, 40세는 2,818만 원, 그 다음에 50세는 2,249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0세까지 임플란트를 10개를 한다. 그러면 보험금은 겨우 1,000만 원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거기다 또 갱신보험료는 또 미적용했다 보니까요. 보험료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대신 투자를 계속한다. 이랬을 때 투자 수익률을 매년 4%가 아니라 1%만 늘려서 매년 5%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까지 투자 가정 시에 30세 남자는 3,358만 원을 모을 수 있고 40세는 3,379만 원, 50세는 2,52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6%라고 가정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겠죠. 30세는 4,382만 원, 40세는 4,079만 원, 50세는 2,8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젊어서부터 치아를 대비해서 치아를 예방하고 치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돈을 자산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보험의 효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치아보험 가입보다는요,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어서 가입은 효과가 없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뭐 50세, 60세, 70세 이후에 임플란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전적으로 치아가 부실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가입이 유효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치아보험이 가끔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60세 된 분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5년 내 임플란트를 10개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납입보험료는 433만 원인데요. 보장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효과적으로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그 임플란트 10개 하고 바로 해약하면 효과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60세가 가입하고 10년 내 임플란트를 10개를 했다. 보험료가 866만 원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을 보장받으니까 이것은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60세가 가입하고 나서 15년 내에 임플란트를 10개를 했다. 그러면 나입한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1298만 원이고 받는 것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60세에 가입해서 조기에 임플란트는 다 한 다음에 해지하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손실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투자를 잘한다면 젊어서부터 그 치아를 위한 관리 재산을 모은다면은 치아 보험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많아도 필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치아 치료를 대비해서 젊어서부터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는 뭐 치아 치료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아보험 가입보다는 젊어서부터 치아 대비 자산 적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젊어서부터 미래에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아 자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투자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나이가 들면요,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인 경우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지원합니다. 자기 부담금이 30%니까 70%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은 5%에서 15% 정도밖에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거기다 틀니도 지원하니까 어떻습니까? 65세까지 잘 견디고 투자를 잘한다면 효과적으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인생에 필요한 5대 자산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연금 자산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망 보장 자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매 자산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치아 자산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간병 자산도 준비한다면 효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인생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치아보험 가입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